자, 오늘 조금 전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이재명이 지지율이 67%, 민주당이 48% 나왔어요. 국민의힘은 20% 나왔다고 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재명이 국정 지지율이 69%가 나온 MBS 여론조사도 있었고, 거기에서 민주당은 47%, 국민의힘은 18%가 나왔습니다. 또 다른 여론조사,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고서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틀 전에 63.4가 나왔습니다. 이재명의 좀 우호적인 조사에서는 67에서 69 정도가 나오고 있고, 좀 중립적인 데서는 62% 나오고 있고,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서는 아예 이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잘 안 하고 있어요. 비교적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던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어제 63.7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이 적어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60% 초반대부터 60% 후반대까지 있다,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면 그 중간쯤을 갖다가 평균이라고 보면 63, 4%, 65% 이 정도가 맞다, 이렇게 보이는데, 많은 사람들, 보수 성향을 가지고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다,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요.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. 그렇게 부정하고 싶다고 그게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국민의 3명이 있으면 2명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살기가 좋아졌느냐고 보면 지금 전세, 월세 폭등하고 있죠. 또 서민이 살 수 있는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죠. 그리고 경기도 일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갔어요. 자, 여론조사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부동산 문제에서 이재명이 강남 부동산을 좀 떨어뜨린 효과는 있지만 서민들이 사는 부분에서 주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때보다 더 악화된 것은 분명해요. 그러면 주거 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서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해버렸는데, 왜 이재명에게는 주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됐는데도 저런 식으로 여론이 다르게 나올까?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거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악화됐는데,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높다는 거예요. 요 근래 이 선거의 지지율은 대부분 주거 문제에서 나왔어요. 그거는 이재명이가 부자들의 부동산을 패고 있고, 다주택 부동산을 패고 있고, 강남의 부동산을 패고 있고, 마용성의 부동산을 패고 있으니까 내 부동산 여건이 악화돼도 나는 이재명이가 패는 부분에서 속이 시원하다. 그러니까 배 고픈 거는 참지만은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.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될 거예요. 머니 무버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투기는 제한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방식으로 갔는데, 부동산에서는 투기로 못 벌게 하겠다. 그리고 단속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단속해서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,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주식으로 돌려가지고 주식해라. 그러니까 주식은 돈이 많지 않아도 뛰어들 수 있어요. 2030 백수도 뛰어들고 6, 70, 80 노인도 뛰어들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정한 도박판을 열어줬다라는 이 착시현상. 절대 주식시장은 공정한 도박장이 아니죠.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도박하러 못 가게 만든 효과라도 있었지만은, 여기는 개나 소나 도박을 하게 열어줬다는 거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정하게 투기를 하게 해줬다는 거. 이 두 가지가 지금 붙은 거예요.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사람을 때렸다. 배가 아픈 게 해소됐다. 그 다음에 공정한 도박장을 열어줬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세, 전세가 품귀 현상이 생기고 월전세 가격이 폭등했고, 서민아파트 서울 변두리에 쭉 둘러서 서민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고,
집 구한다고 전부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고, 집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 벌어졌고,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 빌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지도 않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저항의 중심인데 집권 세력에 대한 이 조용해진 이유가 배 아픈 것을 해소하고 머니 무버 누구나 할 수 있는 도박판을 열었다는 거예요.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심리를 갖다가 꿰뚫고 이 정권이 이러고 있다고 봐요.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위 70%에게 이번에 고유가 비해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 과거 같으면 사람들이 내가 하위 70%냐 밖에 조금 기분 나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, 최근에는 이재명이가 나는 하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하도 쇼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를 위하고 뭐 산재를 갖다가 협박하고 무료 생리대 운운하고, 그러니까 이재명은 약자 편이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나 약자를 위해서 저렇게 하사금을 주는구나, 그러기에 대한 거부감조차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베네수엘라화가 되기 위한 일종의 단계적 상황에 빠져들었다. 베네수엘라에서 보면 마두로를 잡아가 버려도 베네수엘라에서 결국은 이 한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포퓰리즘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회복 불능 상태에 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헌은 어떻게 될 건가? 자, 국회만 통과하면, 이재명이가 저렇게 급하게 미는 걸 보면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란표가 충분히 나올 거다. 한 6표만 빠지면 되는데 가능할 거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국회 통과가 어떤 행태로든 되고 국민 투표에 붙이면 무조건 압도적으로 개헌 찬성이 될 거다.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이번 개헌을 바탕으로 정치 구조 개편 개헌을 한 번 더 밀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보수에서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질이 멸렬해지고 출구를 어디에서 찾을지 몰라서 숯골로 가니 윤 어게인으로 가니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, 한동희는 밖에서 지 혼자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. 여기에요, 지금 이재명이가 전형적인 다수 서민을 위한 이 포퓰리즘을 하고 있어요.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서포 15조, 진짜 진정한 서민 포퓰리즘에 의거한 사회개혁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.